기본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수함수가 나왔고요. 차수부터 봐야 되겠죠. 네, 분자 차수가 지금 큰 상황. 아 그러니까 저게 그냥 에헤이 쌤 딱 봐도 약분이 되는데 뭘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약분이 되는데 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딱 봐도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그러면 안 할 거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약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약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이제 x 2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은 4를 향해 가게 되겠죠. 자, 얘도 약분이 되어져요. 약분이 되어지는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사실은 이 힌트가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인데 분수함수가 지금 뭐 하는 상황이냐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분수함수가 수렴할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성질이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얘도 지금 보시면 수렴하는 분수함수거든요. 얘도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여기서 보면 얘가 x가 1로 갈 때요. 1로 갈 때 지금 다음 분수함수를 보시게 되면요. 얘 몇으로 가냐면 얘 0으로 가죠. 얘도 몇으로 가냐면 얘 0으로 가요. 1로 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얘는 수렴하는 분수함수가 되고요. 그랬을 때 1로 갔을 때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분자도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얘가 x-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얘도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가 심지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는 x-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됐죠? 네. 당연한 거예요. 자, 다시 수렴하는 분수함수의 성질입니다. 분수함수가 수렴하게 되면요. 수렴할 때 또는 수렴 조건이에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요. 하지만 이때는 조건이 붙어요. 단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전제하에 그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것은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전제하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얘는 x-, 그러면 여기는 x-를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파트 보시게 되면 지금 x-1에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몇 x가 있어야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에 x가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몇이 있어야 된다? 4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랑 약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여기는 x 플러스 1이 남겠죠. 더 이상 약분이 가능한가 봤더니 약분 안 됩니다. 이제 1로 보내면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기본 문제 1-3번 볼 텐데요. 단 극한값을 구하여라. 뭐 두 개만 풀어볼게요. 저 세제곱근은 안 풀고 귀찮으니까 얘만 풀어볼게요. 자,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요. 역시나. 근데 물론 여기는 약분되는 구조긴 해요. 다시 한번 이 특정 값을 향해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분자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수함수는 수렴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약분 가능한 부분이잖아. 왜냐하면 x 빼기 9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해주면 루트 x 빼기 3에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약분이 가능해지니까 9로 보내면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유리화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유리화를 하는 게 분모의 유리화가 아니라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시면 루트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시고요. 밑에도 똑같이 2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2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 이거 0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죠. 수렴하는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는 작업을 잘 생각해 봐야 돼. 왜 저런 짓거리를 하는가? 자, 여기서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또 그냥 저렇게 푸는 건가 보다밖에 안 되는 거야. 선생이 저렇게 시키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거겠지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성은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자, 우리는 저 분수함수의 수렴 성질 때문에 성질에 의해서 이 분수함수가 수렴한다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건데요. 그럼 수렴하고자 하는 그냥 그 값을 구해야 돼. 어디로 수렴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0 해봤자 계속 얘는 0으로 가고 0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 되어지냐면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얘가 왜 0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얘가 0으로 왜 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 그 부분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묻는 문제가 지금 니네도 나중에 이제 기출 풀어보시면 알 텐데 기출에서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로다가 나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뭐 한 14번 이쯤에 하나 나왔던 적이 하나 있는데 기출 풀다 보면 빈번히 나와요. 막 자기스토리 같은 거 풀어도 하나 있을 거야. 그런 문제 분명히 하나 있어요. 저 본질을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저렇게 해서 그 대상을 제거시켜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없앨 거냐면 그 0으로 가는 요소를 삭제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0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곱해주신 밑엔 정리 안 해도 돼요. 루트 2에 x에 그 다음 루트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분해 위에 보면은 쓱싹 x 이렇게 사라지겠죠. 맞습니까? 2 더하기 x 빼기 2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여지죠. 분자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이 x라는 인수에 있었던 거죠. 다시 여기에서도 똑같았던 거죠. 얘를 0으로 보내고 얘를 0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1로 보내서 0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x-1이라는 인수가 원인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x 빼기 2가 인수 x 빼기 2라는 인수 공통 인수가 원인이 됐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그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 그걸 모르면 못 푸는 문제.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게 방법 계산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만 알고 있었던 새끼들은 하나도 못 푸는 문제죠. 예.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를 사라지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0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2루트 2에 2가 곱해지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뭐 4분의 1이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렵지 않죠.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죠. 자, 상황이 달라요.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과 무한히 가는 상황은 분명히 그 상황이 다르지. 이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것. 그랬더니 지금 위아래가 동차식입니다. 동일차식이에요. 그죠? 같은 1차식이 되고요. 그러면은 위의 차수가 같으니까 뭐에 수렴한다? 개수에 비에 수렴한다. 즉 얘는 밑에는 분모가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이겠죠. 그러니까는 x분의 2x니까 얼마가 되냐면 1분의 2가 돼서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히 보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치환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좋아요. 자, x라는 것을 갖다가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방향에 무한히 보냈다는 얘기는 t가 무한히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t는 어디로 간다는 상황이 돼? 무한히 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바꿔 쓰게 되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히 갈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t제곱 플러스 3 빼기 4 분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t 어쩌고저쩌고 분의 마이너스 2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기본 문제 1-6번 보도록 할 텐데 요것도 나머지 똑같으니까 뭐 나머지는 안 해도 되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친구 한번 볼게. 자, 요 함수를 지금 보게 되면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자. 이 상황. 어떤 사람 눈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분자가 너무 커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오케이? 옆으로 밀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저게 원래 분자 파트에 있었어야 되는 건데 옆으로 밀려 내려온 상황이지. 얘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치? 맞아? 그럼 이것도 분수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분수함수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는 거고 얘가 분모인 상황이고 얘도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되는 상황 맞습니까? 맞죠? 그걸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정리를 해주시면 x 빼기 1분의 x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랑 여기 앞에 있는 x분의 1이랑 계산해주면 얘랑 얘랑 사라지겠지. 역시나 목적성은 0으로 가는 인수를 제거한 것.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게 만드는 인수는 x잖아요. 그죠? 그걸 제거를 했고요. 이제 0으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얘는 일단은 얘를 갖다 뭐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통분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어지겠고요. 그러면은 얘는 분자에 뭐를 한다? 유리화를 해준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뒤에가 무슨 빼게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죠. 마이너스 x 분자가. 그래서 요 x랑 어떻게 된다? 정리가 되어지겠고요. 이제 0으로 보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난 시간 내용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봤고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일단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0f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즉 합성의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한다 이건데 자 합성함수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물론 뭐 기억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합성함수가 뭘까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승엽아 합성함수가 뭐니?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 합성함수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습니까? 사건의 연속성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가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합성이 무슨 뭐가 단순하게 또 무슨 뭐가 이렇게 다 뭐 된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사건. 즉 어떤 거냐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고 뭐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잠자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사건의 연속성이거든요. 맨 처음에 배가 고픈 게 원인이 돼서요. 밥을 먹은 결과를 만들었고요. 밥을 먹은 게 원인이 돼서 졸려서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도 완벽한 결과물이란 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과정. 그래서 결국은 배가 고파서 원인이 돼서 마지막에 잠잔 사건이 벌어진 거지. 오케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된 건데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완벽한 정의역도 완벽한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합성함수에서 명심하셔야 될 게 절대적인 정의역도 절대적 치역도 없다. 치역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의 치역이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오케이? 다시 만들어진 치역은 다시 뭐가 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정의역이 되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합성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되는 상황. 그지? 오케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그것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 x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정의역 x입니다. 그죠? 얘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은 수렴하는 값이 존재를 할 텐데 그것이 다시 나온 값이 다시 극한값이 다시 누군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치역도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자 정의역은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x가 a를 향해 가는 상황은 분명히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상황과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상황 두 상황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때의 fx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때의 발생하는 치역이라는 fx도 얘도 뭐가 존재하냐면 방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극한값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큰 쪽 작은 쪽을 안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었냐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잡아놓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1이었어. 이렇게 되었을 때 x가 1을 향해 올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나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나 둘 다 몇으로 가긴 하는데 2로 가긴 해요. 얘도 2로 가고 얘도 2로 가요. 함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렇게 1을 향해 갈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올 때는 2보다 큰 쪽에서 왔고 얘는 2보다 작은 쪽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죠? 이 방향이 존재한다고. 자 근데 얘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결과물이니까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누군가의 원인이 되는 상황 정의역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합성함수잖아. 그치? 나온 결과물이 다시 정의역이 되는 상황 얘가 정의역이 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그 방향성은 중요해지죠. 얘가 큰 쪽과 작은 쪽이 분명히 존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정의역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놨다 치자. 자 다음에 함수를 내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를 내가 a라고 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a로 갈 때의 얘네들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함이라고 하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는 상황과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상황 두 가지의 상황이 있으며 그때 얘는 누구를 향해 오는 이유구나? 그렇지 그런 새끼들이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지. 그봐 소름 존나 소름이지. 그런 새끼들이 있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렇지 0이지. 야 대단한 거야 진짜. 야, 놀랍지 않니? 그봐 어떻게 해마다 무슨 애들이 무슨 다 짰냐? 니네 무슨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배우냐 이런 거? 한 번에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삽질을 할 수 있는지? 같은 삽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슨 뭐 구전 동화 같은 거야 이거는? 어쩜 작년에도 그런 새끼들이 있었고 또 올해도 그런 새끼가 있어요. 심지어 저번 시간에 예방접종 비슷하게 내가 미리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간에 또 지랄해요. 눈깔에 보이는 걸 그대로 읽어줘요. 아 대단한 거예요. 야. 네 대단해요. 자 이거 보면 둘 다 몇으로 와요? 0으로 오죠. 자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왔고요. 얘는 0보다 어떤 쪽에서 온다? 큰 쪽에서 온다. 그럴 때의 뭐를 관찰해야 돼? G를 관찰하는 거죠. 그때의 G는 어디로 갈지 그때의 G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GX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GX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1 그다음에 이렇게 2. 자 지금 얘가 GX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GX를 보는 거야.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온 거지. 그러니까 몇으로 온 거야? 1로 온 거고요.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GX니까 이렇게 온 거죠. 몇으로 온 거예요? 2로 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오케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졌으니까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없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겠다. 이런 이유가 되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게 합성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항상 좀 등한시해 오는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도 우리가 등한시하는 그런 친구가 있죠.
우리가 제일 안 하는 부분. 만약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얘가 fx였어요. 자, 여기를 내가 2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가우스 fx.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참고 삼아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도 무슨 상황이다? 합성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퓨어한 함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 y는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무슨 함수야? 그럼 이거 합성 함수죠, 얘도. y는 x-1과 y는 x제곱의 합성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퓨어한 상태의 함수는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딱 순수한 함수는 없어요. 모든 상황이 다 합성이야. 이것도 합성 함수란 말이야. 그냥 꼭지점 1,0에 있는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이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이것도 합성 함수인 거지. 얘가 여기 합성이 되어진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합성함수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자,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와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가 있겠죠. 큰 쪽에서 올 때의 fx는 몇으로 왔냐면 2로 왔고요. 작은 쪽에서 올 때도 2로 왔어요. 근데 얘도 2보다 작은 쪽, 2보다 작은 쪽에서 왔어요. 그때의 가우스. 오케이? 그럼 가우스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가우스 값이니까 그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어집니까?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자, 여기 2가 있었죠? 2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여기 있는 얘네들에 대한 가우스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8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x가 1로 갈 때의 상황이니까 1보다 큰 쪽 작은 쪽을 봐야 돼요. fx에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의 값이 0보다 큰 쪽 작은 쪽이 됐어요. 자,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0보다 큰 쪽에서 왔고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습니다. 그럼 gx의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에서 오는 상황을 봐야 돼요. 큰 쪽에서 올 때 1로 왔고요. 작은 쪽에서 올 때 2로 왔어요. 1로 왔고 2로 왔으니까 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요.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이쪽에서 왔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여기서 왔죠. 맞습니까? 그럼 둘 다, 자, 0보다 큰 쪽에서 왔죠. 둘 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둘 다 0보다 큰 쪽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0보다 큰 쪽에서 오게 되니까 몇으로 와요? 1로 왔죠. 얘도 1로 왔고 1로 왔죠. 그치? 그러니까 2번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예요. 자, 아까 이제 미리 얘기했던 건데 원래는 그냥 지금 얘기하려고 해야 될 정상인데 아까 좀 미리 얘기했어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했던 바는 아니나 그래도 x가 무한히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분의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2가 되었대. 이때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a, b를 구해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을 거라. 무한히 갈 때 분수함수가 수렴했어요. 2에는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위아래가 동차식이었다는 얘기고 따라서 3차항이 사라졌어요. 없어지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몇이고 0이고 b가 2가 되어야 동차식에서 개수비에 수렴하는 상황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분수함수가 수렴할 때, 그지?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요.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죠? 기본 문제 1-10번을 볼 텐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의 반복이에요. 또 얘기할 거야. 여기의 기초는 뭐냐면 fx가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다항식이라는 전제하에 다항식 f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fx는 x 빼기 a의 qx 요런 꼬라지가 되어서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표현이 된다. 오케이? 됐죠? 표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fa가 몇이 된다는 얘기냐면 0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자, 요렇게는 참이에요. 근데 제가 0 명제를 물어볼게요. f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가 x-a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자, 이 명제는 참입니까? 유구나? 참이라고 생각해요? 승환아, 참일까? 승엽아, 참일까? 아니야? 왜 아니야? 거짓이에요. 왜일까요? 이 명은 참이 아니에요. fa가 0이 된다는 얘기는 fx가 x-a 이상의 인수를 갖는다. 이게 맞아요. x- 이상의 인수를 갖는다. 이 표현이 맞아요. 정확히는. 왜냐하면 여기에 제곱이 있어도 되고 세제곱이 있어도 되고 네제곱이 있어도 되고. 그치 승환아? 눈을 감으면 안 보여요. 알겠어요? 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가요? 깜빡인 거예요. 네. 눈을 감으면 너무 늦게 깜빡이면 안 보여요. 알겠어요? 네. 그 마음의 눈은 그지? 승환아, 이따 좀 이따 잠깐 쉴 때 왜 앞으로 와? 자서 안 돼도 거기 구석에 있으니까 자잖아.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붙을 수도 있고 세제곱이 붙을 수도 있고 네제곱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이상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기억하는 게 완벽히 좋습니다. 오케이? 역시나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되게 중요해 자꾸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은 내신 시험에서 그렇게 별 얘기가 없는데 그놈의 모의고사에서 하도 그 떠드는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여기서 분수함수 수렴하는데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 얘는 여기 뭐가 붙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x가 붙으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됐니? 이군이 돼요? 진짜 돼요? 그래요. 자, 얘는 분수함수가 수렴하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죠. 아니죠.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니라 전제하에 0으로 가죠. 맞습니까? 근데 0이 아닌 거 확인했죠. 그러니까 분모도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 0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는 누구를 인수로 갖게 되어 있다?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약분 가능하죠? 얘 1로 보내면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 3분의 1이 됐으니까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지. 그러니까 알파가 2가 됐으니까 얘 전개하면 AB 값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기본 문제 1-11번인데요. 다음을 만족하는 다항함수 fx를 구합시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일단 상황을 봐야 돼요.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냐면 무한히 가는 상황이 하나 주어졌고요.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둘 다 분수함수는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수렴 조건이 다르지. 첫 번째,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무한히 갈 때 수렴했다는 얘기는 위아래가 얘를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fx의 차수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위아래가 동차식이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과 동시에 개수비의 수렴한 값일 거니까 얘가 fx는 2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식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러면 E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을 것이냐. 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AX 플러스 B 놓고선 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은 맨날 이거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막 설정하고 가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야. 이 수투 진행할 때 미정계수 막 갖다 집어넣어 놓고선 무지성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 심리 자체가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 여기 수투 전체를 봤을 때 미정계수는 역시나 이것도 모의고사. 미정계수는 절대 많이 막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문제 초장부터 들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하다 씨발 할 게 없을 때 하는 거야. 저렇게 놓는 거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푸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병신 같은 습관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습관이 지금 처음 수투를 진행하는 거니까 미적분을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이상한 습관은 최대한 빼고 가셔야 돼. 이상한 습관이 먼저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서 해주시고. 얘를 지금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f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건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분수함수 수렴했죠.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분자도 0으로 가안가? 가지. 그러니까 f2가 몇이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f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오케이? 이걸 인수로 갖고 있는 거지. 자 fx의 모습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면서 이래야 돼. 그럼 여긴 당연히 몇 x겠어요? 2x. 뒤에는 플러스 얼마 잡아주면 돼? k. 자 아까랑 차이가 분명하게 명확하죠. 아까는 미정계수가 몇 개였어요? 2개. 미지상수 A, B 2개 놓고 풀었죠. 그죠? 아까 그렇게 풀어나가서 그렇게 풀어졌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미정계수가 몇 개 있는 거야? 미지상수가 하나. 그치? 그 차이는 분명히 크다고 문제 풀 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사소한 습관 좀 제발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 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1로 갔다는 얘기니까 약분 가능하지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제 2로 보내면 3분의 2로 보내면 4 더하기 k야. 얘가 1이 됐다는 얘기가 여기 3이 돼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몇이라는 얘기야? 1. 그러니까 fx가 얘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자 연습 문제 1-15번인데 1번은 냅두고요. 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풀어보면요. x2로 갈 때 수렴을 했어요. 분수함수가 분모 0으로 가고 있고요.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럼 분자 0으로 가니까 2를 대입해서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된다? 0이 됩니다. 이거죠.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이거 2번 왜 푸냐면요. 여기서도 병신이 하나 생긴다니까? 아니 병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기본적으로 수학을 못 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뇌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a 더하기 b 나왔지. 그지? 0 나왔어요. 그럼 이제 a 더하기 b에 대한 a, b에 대한 식을 하나 더 구해서 연립하면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게 지정신이냐 그게? 아니 중학교에서 왜 헤어나오질 못해? 중2 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a, b에 대한 식 하나 더 찾으면 연립하면 a, b 값 구할 수 있겠다. 이 지랄 한다고. 그게 아까도 여기서도 비롯되는 그런 얘기야. 뭐만 하면은 식 하나 더 구해서 연립하면 되겠다. 뭐만 하면 식 하나 더 구해서 연립하면 되겠다. 이 지랄 한다고. 식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냐는 거지. 그게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 자 이렇게 나왔어. 뭐가 주어진 거야? 조건식이 주어진 거죠. 조건식은 반드시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항상. 그래야 수학은 늘어요. 열심히 한다고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한 풀이야 이거는. 이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그래서 얘는 a의 루트 x 빼기 1 빼기 1이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역시나 여기에서도
0으로 가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아래에다가 분자의 유리화를 꾀해 주겠죠. 그럼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시게 되면 위에가 AX가 되죠. 밑에는 X-2에 루트 X-1-1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플러스 1이죠. 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X를 몇으로 가요? 2로 보내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가 이거 뭐래? A의 X-2죠. 이렇게 됐죠. 이제 얘가 약분이 가능하니 가능해지고요. 2로 보내면 되겠죠. 2로 보내면 2분의 A가 되겠네요. 그게 1이었대요. 그러니까 A 값이 몇이 되는? 2가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 B 값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연습 문제 1-16번인데요. 아까 그거랑 대비되죠. 똑같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아까는 하나는 무한히 가는 상황, 기본 문제에서는 하나 무한히 가는 상황, 하나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 그래서 무한히 가는 상황은 차수 알려줬고요.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수렴 상수를 이용해서 구했어요. 미지상수를. 그죠? 여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둘 다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이지. 여기서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fx에 대한 정보죠. fx가 x-1도 인수로 가지고 있고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뒤에를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놓도록 하겠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얘한테 얘가 이제 두 번이 발생을 하는 거죠. x-1로 한 번, x-2로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얘가 x-1일 때, x-2일 때의 극한을 봤을 때 값이 4, 3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때 얘랑 약분을 해줌으로써 이제 x를 몇으로 보내? 1로 보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오는? 4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고요. 얘랑 약분해준 다음에 x2로 보내게 되면 여기는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연립하면 그죠? 네. a, b 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다시 가우스.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의 가우스가 있고요. 리미트 x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의 가우스가 있어요. 가우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과. 자, 여기에서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의 풀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의 풀이는 가우스 x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우스 별 이렇게 해볼게요. 얘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까 했던 거죠. 가우스 x가 아까가 아니구나. 그 저기 없는 거지. 가우스 x가 n이야.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x는 n 플러스 알파라고 쓰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진행시키면 이런 얘기가 될 걸? 가우스 x는 n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됐나요? 오케이? 가우스 x는 x 마이너스 알파죠. 즉 x에서 뭘 제외한 거야? 소수 부분을 제외한 거지. 이 소수 부분이란 걸 제외해 버린 거지. 오케이? 됐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풀어줄 때 요걸 이용해 주는 거야. 그래서 무한으로 가는 상황은 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는 이때는 뭐를 그려서 푸냐면 수직선을 그냥 수직선상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별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을걸? 네, 여기 있네요. 자, 연습 문제 1-9번. 다음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어디로 가는 상황이냐면 무한히 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x 플러스 3에서 어떤 소수 부분만큼이 빠진 거야. 아주 조금인 걸. 그지? 그 소수 부분이 빠진 거야. 그래서 걔를 내가 h라고 써줄게요. 일반적으로 소수 부분 h라고 쓰니까, 아주 작은 걸 h라고 쓰니까 h라고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무한히 가요.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 빼기 h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위아래 동차식이고 개수비에 수렴하니까 1로 가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 똑같아요. 여기서도 x 어디로 가는 상황이에요? 무한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 얘에 대한 부분이죠. 가우스 x제곱 플러스 x를 바꿔 쓸 수 있다고
x제곱 플러스 x 빼기 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x 빼기 h 빼기 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요걸 이렇게 고쳐놓고서 얘를 갖다 해결하면 됨. 근데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 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화를 진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거꾸로 유리화 플러스 x 잡아주시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h 플러스 x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가 위에가 x제곱이 사라지게 되면서 x 마이너스 h가 되죠. 얘가 정리돼서 x 빼기 h가 되겠고요. 밑에는 얘가 1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x 더 있으니까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고 분자가 1x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계수비에 수렴해서 2분의 1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고요. 얘는 x가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가우스를 볼 거야. 얘가 2보다 좀 크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우스 값이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2 인수분해하면 약분하면 x 플러스 2가 되겠고 얘 2로 보내면 몇으로 간다? 4로 간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특정 값을 향해 가는 상황과 무한히 가는 상황은 풀이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문 1-3번인데요. 네, 요거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의 1 빼기 x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x가 0보다 조금 크다고. 그럼 얘가 0보다 조금 크다고. 그러면은 얘는 0보다 조금 크겠지. 그럼 0보다 조금 큰 것에 대한 가우스잖아. 그럼 몇이겠어요? 0이겠죠. 얘가 0보다 조금 크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 몇몇몇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0. 몇몇몇에 대한 가우스니까 무슨 일이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됐죠? 자, 다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가우스 1-x 플러스 x-1이야.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와. 얘가 0보다 좀 작다고. 0보다 좀 작으면 마이너스 0. 몇몇몇이지. 그럼 마이너스 0. 몇몇몇을 1에서 빼니까 얘는 1. 몇몇몇이 되겠지. 그럼 1. 몇몇몇에 대한 가우스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 0. 몇몇몇이라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몇몇몇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몇몇몇에 대한 가우스는 얼마야, 유근아? 0.0.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2죠. 야, 다행이다. 진짜 수직선 그리기 진짜 싫었는데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 지금 수직선을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1. 몇몇몇에 대한 가우스니까 마이너스 2죠. 이거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둘을 어떻게 하래요? 곱하래요. 그냥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이런 얘기지. 자, 기본 문제 1-9번 네.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상해지니까 이걸 좀 따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점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얘기인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극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내용의 전부예요. 이걸 써야 돼. 자, 일단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닭하고 토끼하고 합쳐서 72마리가 있다. 다리수로 합쳤더니 240개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닭이랑 토끼랑 합쳐서 72마리가 있는데 닭은 다리가 2개니까 2닭 더하기 4토는 240개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뭐를 X로 놓고 뭐를 Y 이런 게 병신 같은 짓이지. 그게 저렇게 그냥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그대로를 뭐로 써야 돼? 그대로 그냥 쓰는 거거든. 메모. 그지? 저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활용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런 게.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고. 똑같아 얘도.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어디에 가까워져? O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그러니까 P가 누구를 향해 가? O를 향해 가는데 한없이 가까워져.
그때 반지름 길이. 그럼 반지름은 R이라고 주면 R의 극한 맞아 안 맞아? 맞지. 반지름의 극한.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다시 P가 포물선을 따라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P의 X좌표 누가? A가 여길 향해 가는 상황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P가 O를 향해 가는 상황이 이제 바뀌어야지. A가 누굴 향해 가는 상황? 0을 향해 가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뭐로 작성하면 된다? 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식으로. 오케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식으로 작성하는데 리미트 변수가 누구야? A. 그럼 누구에 대한 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A에 대한 식으로 작성해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오면 잘 못 풀지 말고, 어려워요 이러지 말고, 뭐 이런 게 나오겠어 이러지 말고, 이런 걸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A에 대한 식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 그럼 그것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이 그림이 잘못됐죠.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냐면 점이 일단 요딴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근데 우리는 점을 저렇게 표현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거야. 점을. 그럼 이 점을 표현할 때 어떻게? 수선의 발로서 표현하기로 했죠. A, 여기가 무슨 제곱? A제곱이 된다. 자, 원의 중심이 있었겠지. 반지름을 표현해야 되니까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R.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R. 이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가 되겠지? 다시. 왜 갑자기 이 선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게 원의 기본이야.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어라. 이게 원방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원에서. 오케이? 도형 문제 풀 때. 자, 원은 그거야. 원은 중심으로부터 표현되어지는 건 무조건 이렇게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어줬어요. 이렇게. 여기 R 됐지. 자, 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뭘 강제해? 피타고라스 정리를 강제함. 그리고 직각삼각형이 좀 여러 개가 보이면 뭐를 강제한다? 닮음을 강제함.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는 상황은 분명히 아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만 사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여기의 길이가 지금 누구니까? A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야? A제곱 빼기 R이 되는 거죠. A제곱 빼기 R.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예제곱입니다 씩 세워주시면 그걸 이제 뭘로 정리해야 돼? R은 A. 이렇게. 그죠? 정리를 해줘야죠. R은 무슨 A.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진다. R은 무슨 A. 이렇게. 이때 A 0으로 보내면 몇으로 가요? 2분의 1로 가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네.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외접하고, 그러면 거기까지를 그려야 되겠죠.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접. 이거 뭐야? 여기 왜 이래? 여기 놀랍다. 얘 왜 이러지? 오, 존나 신기하다. 방금 이상한 경험을 했어. 사탄 들렸나? 자, 여기가 몇 컴마 몇? 2,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야.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외접하면서 Y축에 접해. 외접하면서 Y축에 접해. 이렇게. 그럼 그걸 또 그려야 되겠지. 외접하면서 Y축에 접해.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엔 중심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원의 중심을 P라고 잡아주고, 뒤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자, 여기서 발 내려주고 여기 H. 여기까지 왔죠? 여기가 A고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 일. 원 두 개 나왔지. 중심과 중심을 뭐 한다?
이어준다. 기본. 점이 나와 있으면 수선의 발로써 표현한다. 기본. 그러니까 도형이 내가 문제풀이가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딱 기본이 여기죠. 그 다음 길이를 표시해야 되니까 길이를 표시할 거고, 여기는 얼마? 1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는 반지름 길이 r이면 여기다 r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 수선의 발 여기도 길이가 r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도 누가 되는 거야? r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계속 문제를 읽어봤자 왜 이렇게 문제는 반복해서 뭐하러 읽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승엽아, 뭐 할까 이제? 문제풀이는 다르면 안 돼. 얘랑 얘는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랑 얘는. 그래, 맞아.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는 게 보인대. 그럼 직각삼각형이 모이니까 뭘 쓰겠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하겠대. 이렇게 얘기가 가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나타난 직각삼각형이야. 이어지지 않은 점을 이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써보겠대. 여기가 2 빼기 r이래. 요만큼의 길이를 써보겠대.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써야 돼?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치? 그럼 얘만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PH의 길이네. 이게 PH의 길이.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거. 그럼 여기를 쓸 수 있어, 없어? 작성할 수 있지. 그지? 뭐에 의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 플러스 r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물론 여기엔 뭐가 붙어야 돼? 절대값이 당연히 붙어야 돼. 오케이? 누가 큰지 몰라. r과 2 중에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값은 붙어야 돼. 하지만 안 붙여준 이유가 어차피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 제곱을 할 요량이어서 절대값이 있는 걸 제곱해도 어차피 저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안 쓴 거야. 여기다 뭘 치워주면 루트 치워주면 여기지. 근데 그때 pH를 제곱하래. 그러니까 얘가 루트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PA의 길이래. 그럼 PA의 길이가 R 더하기 1이지. 얘의 리미트 반지름의 길이가 한없이 커질 때 R이 무한히 커질 때 이 얘기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얘는 리미트 R이 무한히 커질 때 R 더하기 1분의 위에가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6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지겠네. 그러니까 얘는 개수비의 수렴하니까 6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문제도 똑같아. 결국은 원 나왔지. 분명히 또 그림 그리겠지. 이어지지 않은 점 이어주겠지. 접선 나왔지. 그럼 직선 표현했겠지. 그럼 기울기를 관찰해야 되겠지. 점 표현 되겠지. 수선의 발 내려서 표현하겠지. 그럼 직각삼각형 또 꽤 많이 나오겠지. 그럼 닮음 쓰던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던가 하겠지. 맞아, 맞아? 그게 그려져 있어야 돼. 그걸 가지고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문제가 달라진다고 풀이가 달라지지 않나니까 그 기본은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 로직 자체는 가지고 가야지. 그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으니까. 얘를 보시면 자,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중심이 이제 여기 어디에 있는 이렇게 원점에 있는 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니까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점을 A라고 줬고 요 점을 B라고 준 상황이라고 됐고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럼 왜 P를 여기다 쓰냐고? 야, 병신 아니면은 웬만하면 1, 4분면에 쓰는 게 좋지 않겠니? 그치? 관찰하기도 편하고 둘 다 양수인 지점을 표시하는 게 좋겠지. P를 왜 꼭 저기다 해야 돼요? 뭐 당연한 거지. 저거는 그렇게 하는 거겠지. 저기서의 접선이 지나갔겠고 이렇게 그때 걔가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니까 여기를 Q라고 해주면 되고 자 이제 P가 B를 향해 한없이 가까워질 때 삼각형 POQ 분의 삼각형 PAQ의 극한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P가 B를 향해 가는 상황부터 일단은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문제는 여기서. 그럼 내가 P점을 A,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럼 여기 원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 성립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중심과 접점이 있으면 당연히 이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수직하는 모습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직각삼각형 내부에 직각삼각형이 많이 생긴 모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위의 한 점이니까 이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면 이어주겠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직각 표시가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면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Q점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접선을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접선.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접선. 비율을 볼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요, 요 직선의 기울기를 써볼 수 있죠. 요만큼이 A고요, 요만큼이 B예요.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A분의 B가 되겠죠. 그럼 요 직선하고 수직하죠.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겠죠. 첫 번째, 오케이? 또는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A, B라는 점 위에 접선이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는 1이라고 작성할 수 있겠지. 됐죠? 네,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쓸 수 있겠지. 양변을 누구로 나눠주게 되면은 A, B로 나누어 주게 되면, 그죠? 근데 이거는 1이라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A, B로 나눠줄 필요가 없겠네. X절편이 A분의 1인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 상태가 된다? A분의 1이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이런 이해가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얘기가 되어질 거야. 그럼 다 됐네요. 그죠? 맞나? 똑바로 쓴 거야? 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원점이 어디가 나오고? 5가 나오고요. 그럼 삼각형 POQ예요. 얘에 대한 얘기예요. 삼각형 POQ. 그럼 OQ의 길이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OQ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A분의 1이 되어지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죠? B가 되죠. 이렇게. 그럼 POQ의 넓이는 얼마가 되어지냐면 A분의 B의 절반이니까 2분의 AB가 되겠지. 근데 이거 미지수를 이렇게 두 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지수 두 개 가져가면 망해요. 어떡하지? 잠깐만. 여기에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여기 길이가 현재 얼마니까?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를 A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루트 1 마이너스 무슨 제곱이 되어져요?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B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요. 최대한 안 복잡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POQ와 PAQ에 대한 얘기를 줬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분수니까 어떠한 비율을 얘기한 거야. 즉 넓이의 비율을 얘기한 건데 POQ가 얘죠. 얘에 대한 넓이와 그 다음 PAQ를 볼게요. PAQ가 얘죠. 그럼 이 둘의 넓이의 비율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비에 의해 결정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 대 얘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 비율은. 그래서 얘는 POQ를 갖다가 OQ라고 볼 수 있고요. OQ와 그리고 누구의 비율? AQ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AQ의 길이는 A분의 1 플러스 1이 되어지고요. OQ의 길이는 A분의 1이 되어지니까 얘분의 얘가 되겠고, P가 B를 향해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A라는 점이 1을 향해 가는 상황이었던 거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리미트 A가 1을 향해 갈 때 A분의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이 되어져서 얘는 1분의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즉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밑변의 길이비로 얘를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까는 넓이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복잡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극한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극한은 여기까지가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 함수 연속에서 연속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